여러분은 혹시 자신의 고통이 얼마나 많은 부분이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집착에서 비롯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저는 단순히 외적인 통제, 즉 일이나 생활비 일상 루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통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확실히 알고 싶어 하는 질식할 듯한 욕구,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싶어 하는 마음,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싶어 하는 마음 말입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마치 인생이 수학 방정식인 것처럼 확실한 답을 찾으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감히 마주할 용기를 가진 사람이 거의 없는 그 진실은 확실함에 대한 이러한 집착이 우리를 가장 갈망하는 것, 즉 평안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지쳐 있을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것을 예측하려 노력하고 운명의 가벼운 숨결에도 무너져버리는 완벽한 계획을 세우느라 탈진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모든 불확실성이 위협이 되고 알지 못하는 것이 마치 물리쳐야 할 적처럼 느껴지는 불안의 림보 속에서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문제가 불확실성 자체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진짜 독이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여러분의 마음이라면 어떨까요? 16세기 프랑스의 사상가이자 20세기의 위대한 정신분석학자 칼 융은 이것을 우리 누구보다도 먼저 이해했습니다. 주변 세상이 독단과 절대적 진리 닫힌 체계를 추구하는 동안 그는 희귀한 일을 했습니다. 그는 내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자신의 마음과 두려운 모순들을 관찰하고 모든 답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질문과 함께 더 잘 살아가는 법을 배운 사람으로서 잔혹할 만큼 정직하게 그 모든 것에 대해 쓸 용기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더 많은 확실함이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것들과의 새로운 관계입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다른 길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인생을 대면하는 더 가벼우면서도 훨씬 더 용감한 방법을 말입니다. 융의 지혜를 통해 여러분이 미지의 것에 저항하기를 멈출 때 무언가가 변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불안이 그 힘을 잃습니다. 압박감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처음으로 인생이 더 단순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이 단순함은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적 혁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놓아주기로 통제의 환상을 버리고 저와 함께 걸어가기로 결정할 때 말입니다. 답을 향해서가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새로운 방식을 향해서요. 준비되셨나요? 왜냐하면 이 여행은 여러분이 배운 모든 것과는 달리 하나의 간단한 문구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른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다. 융은 평범한 심리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강단에 올라서지도 복잡한 체계를 만들지도 세상을 합리적 공식에 억지로 맞추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서부터 썼습니다. 서재에 앉아 책들과 고요함에 둘러싸인 책할 융은 존재하는 가장 불안정하고 신비로운 대상 바로 자기 자신을 탐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글들은 논문이 아니라 거울입니다. 그는 여러분을 설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각하고 의심하고 질문하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또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도록 초대하기 위해 썼습니다. 보편적 진리를 추구한 다른 사상가들과 달리 융은 그 반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 오래 살수록 세상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더욱 적게 안다는 것이 결함이 아니라는 것을 더욱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희귀한 지혜였습니다. 그는 지속적으로 자문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아는가 도발이 아니라 출발점으로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무지를 인정하는 것이 그에게는 지적 실패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해방이었습니다. 그것은 가식을 멈추고 가면을 유지하는 것을 그만두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옳고 완전하고 뚫을 수 없는 누군가가 되어야 한다는 짐을 덜어내는 것이었습니다. 현대 세계는 이러한 겸손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 의견을 가져야 하고 모든 것에 대해 입장을 취해야 하며 칼날처럼 날카로운 확신을 가져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융은 우리에게 그 반대를 제공합니다. 이념적이 되기 전에 인간이 될 기회를 말입니다. 그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의심, 우리의 모순들이 교정되어야 할 약점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으로 살아있게 만드는 것에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이 들어야 할 말일 것입니다.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 더 이상 거짓된 확실함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모든 것을 알 필요가 없다는 것, 불완전한 것이 괜찮다는 것을 말입니다. 융은 자신이 마음을 바꾸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그는 자기와 모순되었습니다. 어제 생각했던 것이 오늘은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형성되고 적응하고 변화하는 인간 정신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맞서 싸우는 대신 친절함과 아이러니 경이로움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잘 사는 것이 견고한 아이디어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과 주의 깊은 마음으로 그 안을 항해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윤기, 오늘날 그토록 필요한 이유입니다. 모든 사람이 소리 지르는 시대에 그는 속삭입니다. 딱딱한 확실함의 시대에 그는 의심의 가벼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길을 잃고 안정되고 정의되고 변하지 않는 누군가가 되어야 한다는 요구에 짓눌려 있다고 느낀다면 아마도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은 방향이 아니라 자유일 것입니다. 변할 자유, 모르는 자유, 단순히 존재할 자유 말입니다. 하지만 융은 단순히 우리를 의심하도록 초대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도망치는 덱에 대해서도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통제하려고 노력할수록 더 많은 고통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할 것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필사적으로 통제하려는 시도에서 나오는 조용한 고통에 대해서요. 여러분은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나요? 내일을,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여러분의 경력을, 몸을, 감정을, 심지어 여러분에게 달려있지 않은 것들까지도요. 그리고 인생의 고삐를 더 꽉 잡으려 할수록 그것은 더 빠져나갑니다. 마치 손으로 물을 움켜쥐려는 것과 같습니다. 더 세게 쥘수록 더 많이 흘러나갑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깨달으셨나요? 통제에 대한 이러한 집착은 단순히 지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독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비현실적인 기대의 포로로 만들고 잘못될 수 있는 모든 것의 영구적인 감시자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불안입니다. 불안은 본질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것은 아무런 보장도 제공하지 않는 세상에서 보장을 받으려는 절망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지속적인 경계 상태에서 살아가며 마치 그것이 영혼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것처럼 길의 모든 커브를 예상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융은 현대 심리학이 수세기 후에야 확인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려는 시도 속에서 사는 것은 현실과 전쟁 상태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인간의 고통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로부터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종종 그것은 일어나는 일에 대한 우리의 헛된 투쟁에서 옵니다. 그것은 인생이 현재와 다르기를 바라는 욕망입니다. 그것은 사물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대한 거부입니다. 융은 이것에 대해 거의 당황스러울 정도로 솔직하게 썼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상실 불확실성을 제거되어야 할 무언가가 아니라 존재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모든 것에 저항하는 짐에서 자신을 해방시켰습니다. 가장 통제하려는 사람들이 또한 가장 긴장하고 가장 지치고
가장 유연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나요? 그들은 항상 통제하지 않으면 무언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긴장을 풀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감금시킵니다. 반대로 융은 의식적인 항복을 제안했습니다. 비겁한 체념이 아니라 세상이 여러분의 노예가 아니며 여러분의 마음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용감한 수용을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잔혹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더 통제하려고 할수록 더 좌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좌절할수록 더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완전히 삼켜버리는 악순환입니다. 그리고 결국 무엇을 얻나요? 긴장된 몸지친 마음, 그리고 평안이 없는 영혼입니다. 융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잘 사는 것은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통제할 수 없는 것과 함께 공존하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그렇게 하나요?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예측할 수 없는 것과 함께 사는 법을 어떻게 배우나요? 답은 삶에 대한 융의 자세, 즉 지속적인 자기 성찰의 실천에 있습니다. 자신을 차갑게 분석하는 방법이 아니라 깊은 내적 경청의 의식으로서 말입니다. 세상이 확실함을 외치는 동안 융은 침묵 속으로 물러나 자신 안에 있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것은 즉각적인 명료함이 아니라 소용돌이였습니다. 모순들, 두려움들, 혼란스러운 욕망들, 설명할 수 없는 충동들 대부분이 숨기거나 무시하기를 선호하는 모든 것들을 그는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융의 위대한 천재성은 인간 정신에 대한 이론을 만드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인간 조건에 살아있는 실험이 될 용기를 가진 데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연구 분야로 바꾸었고 그의 글쓰기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그의 에세이에서 그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과정을 공유하는 사람으로서 씁니다. 그는 소리내어 생각하고 독자에게 같은 일을 하도록 초대합니다. 그는 마음을 형성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자유롭게 하고 싶었습니다. 자신만의 의심들, 가장 은밀한 충동들, 의견의 변화들, 심지어 약함의 순간들까지 서술함으로써 융은 우리에게 혁명적인 무언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항상 오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자신과 함께 현재에 있으면 됩니다. 필터 없이 가면 없이 하는 이 지속적인 자기 관찰의 실천은 존재하는 가장 깊은 자기 지식 형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자신을 관찰하는 것은 비판으로 자신을 고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직함과 연민으로 내면을 들여다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 자신을 속이려고 하는지 깨닫는 것입니다. 언제 모르는 것을 안다고 척하는지, 언제 더 이상 자신을 대표하지 않는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자신을 강요하는지를 말입니다. 융은 이러한 족쇄들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기 위해 썼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인간이고 인간적인 것 중 내게 낯선 것은 없다. 다시 말해 아무리 혼란스럽거나 불편해 보일지라도 여러분 안에 거주하는 모든 것은 여러분이라는 존재의 정당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실천의 가장 강력한 측면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것은 수치심을 녹입니다. 여러분이 진실함으로 자신을 관찰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고통의 많은 부분이 이상화된 무언가가 되려는 시도에서 비현실적인 감정적 지적 또는 도덕적 완벽의 모델을 따르려는 시도에서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융은 우리가 대리석 조각상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변할 수 있고 결함이 있으며 아름답게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단순함은 우리가 자신의 본성에 맞서 싸우기를 멈출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강력한 열쇠가 있습니다. 이러한 수용은 수동성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진정한 변화를 향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명확히 보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빛을 향해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행에는 또 다른 필수적인 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자신을 관찰하기 시작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불가피한 무언가를 다뤄야 하기 때문입니다. 변화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다른 사람들 안에 또는 세상의 어떤 것도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하는 한 우리는 계속 고통받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치 인생이 직선이어야 하는 것처럼, 마치 언젠가 특정한 지식이나 안정 성공을 얻음으로써 모든 것이 마침내 제자리에 떨어질 것처럼 살아갑니다. 마치 모든 것이 변화를 멈추고 감정이 안정되고 의심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의미를 갖게 될 목적지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종교학교 구루들, 심지어 기업 문화에 의해 팔리는 이러한 환상이 바로 우리를 현실과 평안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융은 이것을 희귀한 명료함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인생의 모든 것이 흐름 속에서 맥동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합니다. 우리의 몸이 늙어갑니다.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우리의 욕망이 변화합니다. 우리의 확신이 녹아버립니다. 어떤 것도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런 것처럼, 마치 인생이 예측 가능하고 변하지 않으며 통제 가능해야 하는 것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좌절과 고통, 감정적 붕괴의 토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변화는 사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의 본질이며 그것에 저항할수록 우리는 더욱 경직되고 쓰라리며 현재와 단절됩니다. 융은 자신의 변화를 인간성의 일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때때로 일관성이 없는 것이 성장의 신호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이 용기의 신호라는 것을, 오래된 생각을 놓아주는 것이, 설령 그것이 똑같이 불확실한 다른 생각을 위한 것일지라도 명료함을 향한 발걸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의 두려움 대부분이 변화의 가능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나요? 누군가를 잃을 두려움, 직업을 잃을 두려움, 상황이 변할 두려움. 하지만 저항하는 대신 윤기했던 것처럼 이러한 변화들을 인생의 자연스러운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각각의 전환을 실패로 보는 것을 멈추고 진화로 보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순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의 흐름에 맞서는 싸움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다를 막으려고 하는 대신 파도를 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철학은 실제 삶에 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융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글들은 추상적인 사색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실존적 도구들입니다. 그는 지식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 슬픔, 불안, 늙어가는 몸 흔들리는 마음을 어떻게 다룰지 이해하기 위해 썼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융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생존 행위라는 아이디어,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것이 더 많은 용기와 더 적은 고통으로 그것을 사는 법을 배우는 방법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떻게 불확실성과 함께 살아가나요? 그것은 단순히 받아들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실천 마음의 재교육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규율을 요구합니다. 경직된 군사적 의미의 규율이 아니라 자신의 자유에 대한 헌신의 의미에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불확실성과 잘 사는 것은 일상적인 연습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여러분의 삶을 대하는 방식을 진정으로 바꿀 수 있는 융의 몇 가지 원칙들입니다. 첫째, 여러분의 확신들에 의문을 제기하세요. 무언가에 대해 100% 확신할 때마다 멈추고 관찰하고 성찰하세요. 절대적 확신은 종종 두려움의 변장이며 모르는 것의 불편함에 대한 방어 메커니즘입니다. 융은 정확히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의 생각조차 의심했습니다.
불안감 때문이 아니라 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위험한 생각은 수정될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 생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둘째, 자기 탐구를 의식으로서 실천하세요. 글을 쓰세요. 그것이 일기든 결코 보내지지 않을 편지든 또는 흩어진 메모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종이에 옮기는 것은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융은 자신에 대해 수백 페이지를 썼습니다. 허영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고 내적 혼돈을 정리하고 자신의 마음을 살만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셋째, 무상을 조직 원리로 받아들이세요. 계획을 수도해 인생이 변할 때 계획을 놓아줄 줄 아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연성이 진정한 힘입니다. 취약한 확실성에 의존하는 대신 쉽게 움직이는 법을 배우세요. 적응하고 재구성하고 재창조하세요. 넷째, 자신의 연약함 앞에서 유머를 기르세요. 그렇습니다. 자신을 비웃으세요. 융은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것이 바로 그가 그토록 깊이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는 자신의 모순들을 비웃고 자신의 두려움을 조롱하고 자신의 허영심을 아이러니로 대했습니다. 유머는 자신의 요구에 의해 짓눌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나는 인간이고 그것은 괜찮다고 말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산만함 없이 자신과 함께할 순간들을 예약하세요. 전화도 자극도 없이 오직 현존만을. 고독은 융의 가장 큰 동맹이었습니다. 고립을 위해서가 아니라 명료함을 위해서였습니다. 침묵 속에서 여러분은 자신이 진정 무엇을 생각하는지 듣습니다. 멈춤 속에서 마음이 스스로를 재조직합니다. 그리고 그 내적 공간에서 불확실성은 위협이 되기를 멈추고 새로운 가능성들을 위한 비옥한 땅으로 변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이 모든 실천 뒤에 있는 진정한 가치를 볼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자유 말입니다. 모든 답을 가지지 않고도 자신이 누구인지 될 자유.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을 때도 가볍게 살 자유. 자신에게 속할 자유. 그리고 정확히 이 주제의심의 수용에서 나오는 내적 자유로 우리는 이 여행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융은 여러분이 단순히 혼돈에서 살아남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춤추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그토록 열심히 통제하려고 했던 모든 것은 처음부터 통제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은 여러분의 감정적 스프레드시트에 맞도록 또는 여러분의 이상화된 달력에 따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실망시킬 것입니다. 계획들은 실패할 것입니다. 감정들은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 어느 것도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사물의 본성입니다. 융은 이것을 거의 불편할 정도로 명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는 고통이 변화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저항에서 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생이 흐름이지 형태가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에서 말입니다. 여러분이 불확실성을 받아들일 때 무언가가 변합니다. 외부 세상에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말입니다. 경직성이 자리를 내주기 시작합니다. 불안이 그 의미를 잃습니다. 여러분은 있는 것에 맞서 싸우기를 멈추고 주어지는 것과 함께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이것은 감정적 성숙입니다. 이것은 자유입니다. 모든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짐 없이 살 자유. 모든 감정에 라벨을 붙이거나 모든 고통에 설명을 달거나 모든 선택에 올바른 길을 가질 필요가 없는 자유. 인생은 여러분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현존을 요청할 뿐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는 단순함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문제없는 삶에도
완벽한 루틴에도 완전히 계획된 미래에도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르는 것을 허용하는 순간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직하고 용기 있게 말하는 순간에 있습니다. 나는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다. 왜냐하면 바로 그 겸손의 공간에서 진정한 평안이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의존하지 않는 평안, 내부에서 오는 평안. 융은 우리의 무지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더 인간적이고 더 자유로워진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여기까지 왔다면,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 안에서 공명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안에 통제의 무게를 놓아줄 준비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가볍게 숨 쉴 준비가 된, 더 진정성 있게 살 준비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에게 말해보세요. 여러분 안에 무엇이 여전히 미지의 것에 저항하고 있나요? 미래를 바라보며 명확한 답이 보이지 않을 때 무엇을 느끼시나요? 아래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이 성찰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닿았는지 공유해 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주의 깊게 읽으며 분명 누군가는 여러분의 경험에서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러한 교류는 강력하며 만약 이 여행이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었다면 계속하기를 권합니다. 다음 영상은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며 우리가 여기서 시작한 대화를 더욱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고 무엇보다 지금 멈추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첫 번째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계속 나아가세요. 왜냐하면 이 길은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